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시간 계속해서 김정헌 국민의힘 인천 중구청장 후보 자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 중구청장의 두 번째 도전이시고요. 그때 그 후보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되셨습니다.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좀 각오가 남다르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구청장에 출마할 때는 우리 중구 발전을 통해서 중구 구민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것들이 저의 이제 책무이자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중구는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인구가 감소하고 또 영종 국제도시 역시 그 송도와 청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디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구 언더신 같은 경우는 인천 내항과 신포동 관광문화도시, 또 월미도와 연안보도를 잇는 그 관광 특구가 있고 동인천역, 인천역 이렇게 교통이 좋습니다만 인천시나 중구청이 그 정책 부재라든가 그 집중적인 그 예산 편성이 좀 소홀했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늦어져서 우리 중구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 영종국제도시는 접근성이 나빠서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인구는 늘어나지만 송도와 청라 같은 랜드마크나 그 도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앵커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점을 살려서 반드시 중구를 다시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번에 새롭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랑 편안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주민들이 구의원 4년, 시의원 8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잠깐 저희 자료 화면을 통해서 시장에 요새 소개하시고 알리는 장면 나왔는데요. 네. 예. 많은 시민들, 많은 분들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기초의원, 제 중구의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구의 현안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현안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맞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만나시면서 관련 자료들도 많이 검토했다고 영종국제도시에 관련된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목소리도 낸 거 제가 기억도 하고요. 어떤 활동들을 좀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다면요? 영종국제도시는 처음에 송도는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캠퍼스라든가 유엔 기구 또 삼성 바이오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영종도는 아파트 하나만 딱 들어오는 계획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종국제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그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하고 또 지역을 또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도입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 시사이드 파크라는 거를 조성을 제가 제안을 해서 거기가 주민들이 편하게 저녁 산책이라든가 공원을 이용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쪽에 있는 레일바이크라든가 그 바닷가를 다니면서 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또 주변의 그 상권이 좀 살아나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영종역이 개통이 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영종역 개통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의 접근성이 좋아야 자본도 들어오고 인력도 들어오고 또 기술도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종역 개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그거를 관철시킨 바가 있고요. 중구 언더심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질문하실 겁니까? 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책 발굴도 했고 성과도 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름했고요. 그 다음에 중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있었던 원도심이 있고 영종도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선거 운동하실 때 또 좀 궁금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넓은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유세를 하세요, 보통? 네. 이제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아침 인사를 많이 하고요. 낮에는 원도심에 이제 계항동, 신포동, 동인천, 율목, 도원, 연안까지 그 주민들이 인구는 적지만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건너서 때로는 또 배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중구 발전을 이루겠다 이러한 말씀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왕복 3번씩 다닌 적도 있습니다. 네, 그 관련된
그 통행료 문제가 나중에 나올 거라서 나중에 네. 관련된 얘기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구는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이 있고 영종은 신도심이고 또 지역의 표심도 다릅니다. 지난 대선 결과도 가만히 보면 영종도 지역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웃어줬고 그리고 원도심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이 웃어줬습니다. 지금 지역 정가의 표심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득표를 보면요. 그 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쫓아간 겁니다. 우리 민주당 표를요. 그래서 지금 다시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현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지역의 또 국회의원들이 마침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준영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3연육교라든가 공항철도 환승 할인, 그러니까 굵직한 현안들을 좀 실천하면서 우리 영종 주민들이 그 국민의힘에 대한 좀 기대가 커졌었고요. 제가 또 4년, 시연 8년을 하면서 또 저는 저대로 성과를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기억해 주셔서 젊은 분들도 또 학교 설립 같은 경우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러한 거에 평가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표를 많이 견인했지만 저는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국제도시, 우리 신도시 분들의 표심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원도심 발전에서 어떤 성과를 올려야 될지 여기에 대한 많은 구상들이 있을 것 같고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내항 네. 개발도 얘기 나오고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중구 원도심이 지금 아까 말한 역세권이 좋은 입지가 있습니다. 조그만 지역이지만 인천역이 있고 동인천역이 있고 도원역이 있습니다. 보통 그 수도권에 있는 전철역은 역세권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지역만 역세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인천시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고도 제한을 풀므로써 좀 고밀도로 개발해서 거기에 건물을 높게 지면 그 사업자들의 수익이 좀 보장되고 또 그 수입이 온전히 사업자가 가져가면 그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지역 개발에 쓰여지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좀 유리한 측면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항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중구 원도심이 단순하게 내항 재개발 해당 지역 14만 평방미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중구 전역까지 그 효과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효과가 인천 중구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내항 지금 그러니까 상대 후보랑 내항 재개발도 하자. 1·8부도 특히 하자 이런 면에서 네. 공통점인데 네. 방식은 이제 상대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로 네. 추진해 보도록 하자. 소유권을 가져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김정은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내항을? 지금 유정복 시장께서 공약을 내세운 거는 차라리 소유권 전체 1부부터 8부도까지 전체 면적을 그 통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근데 문제는 그게 장기적으로 8년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1·8부도는 해수부와 인천시가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1부도는 주거와 상업 등 주상복합과 관련돼서 지금 도시화 면모를 갖춘 저는 수익시설도 같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8부도는 공공적인 성격을 좀 강화해서 지금 상상 플랫폼이라든가 인천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아쿠아리움 또 이런 부분들은 관광 볼거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과 관광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를 꾀해야 되는 게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당장 8부도 앞에 그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유명한 그 분수대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내항부도 전체를 야간 경관 조명을 좀 만들어서 당장이라도 인천 내항은 아름다운 항구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돼서 주변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았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쪽은 민간, 한쪽은 공공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영종의 국제도시들 중에서 청라, 송도 그리고 영종 중에 영종이 제일 발전 속도가 느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법도 바뀌어야 되고 일단은 그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시행자는 인천시가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청이 행정 업무와 투자와 유치 업무를 받고 있고요. 또 LH도 공동 사업 시행자입니다. LH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 8조 2천억 중에서 한 6조를 투자를 했고
인천도시공사가 한 30%인 2조 3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교통 시설이 부족하고 인천시 정책에 부재가 있다. 그 인천공항과 그 경제자유역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경제자유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송도는 날고 있고 청라는 뛰고 있고 영종은 걸어야 되는데 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중구청장이 되면 일단은 인천시와 경제청, LH가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해당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 투자 유치 이런 거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병원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사실은 종합병원 인천 그 영종도에 꼭 필요하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없다. 이런 지적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저도 지금 4년 동안은 구청장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었었지만 시의원을 때 하면서 그때 그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주민들께 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한 60일 동안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종합병원 얘기입니다. 또 가장 미안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이제 국가 공공병원이나 이런 의료원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정부 정책에서 가는서 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만 또 그러한 지역이 영종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이라든가 또 수익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가 한 20만 정도가 넘어야 또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의과대학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또 유정복 시장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제시한 거는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 영종 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의료와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연계된 여러 가지 부분도 해소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피 지금도 감면은 됐는데 아직도 네. 부담스럽다 이런 네. 얘기 나옵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제가 시의원 8년 하면서 계속 지켜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금년 말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요금을 그 민자 고속도로인 경우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2.5배, 3.7배. 그래서 일반 고속도로 수준의 1.1배로 인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지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오가는 영종 주민들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비싼 통행료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요금 자체가 줄어들면 주민들을 통행료를 무료로 해드려도 총체적인 예산은 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대교, 인천대교, 영종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 무료를 확대하고 시행할 수 있다. 그러한 확신이 듭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들었습니다. 김정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청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